내놓으라고 하는 자료들은 내놓지 않고 있고 정작 질문을 통해 답변이라도 끌어내려고 그랬더니 어젯밤 줄행랑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가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악몽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국회 앞에서 줄행랑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근거 없이 맥락 없이 대통령 배우자를 연결지어서 비판을 하거나 예.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갑자기 방금 전까지 본인이 회원 맞잖아요 소리치던 양경수 의원이 나이가 많아서 안 된 거잖아요. 이런 수준 낮은 비판을 청문회에서 보고 싶은 국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앉으세요. 갑시다.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예, 그럼 사퇴하시라라는 이 위원장 발언이 발단이 돼서 여야 공방 치열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마지막 보면은 못 나간다 이렇게 막았지만 결국에 여당 의원들 밖으로 나갔고요. 결국에 그대로 끝이 났어요. 뭐 앞으로 청문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데 일단 여당은 권 위원장이 사과할 때까지 복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국민들께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참 많이 보였다 어제. 예. 그래서 이게 청문회의 목적 자체를 좀 많이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문정숙 의원 같은 경우가 질의를 많이 하면서 이제 코인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는 모습을 못 봤다.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등등의 발언들 이제 뭐 코인쟁이 발언까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는 모습인가? 그리고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지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오로지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파행으로 가는 모습 자체는 어쨌든 양쪽 다 잘못이 있겠으나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장관 국무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 절차 과정 속에 있는데 국민들께서 진짜로 자격 여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좀 수준 높은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답변할 기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제 전체 과정이 네. 파행으로 가는 과정 중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신정현 부의장님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 거예요? 어쨌든 계속 청문회를 통해서 김행 장관 후보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김행 장관 후보자가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내놓으라고 하는 자료들은 내놓지 않고 있고 정작 질문을 통해 답변이라도 끌어내려고 그랬더니 어젯밤 줄행랑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가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악몽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국회 앞에서 줄행랑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 되겠다라는 분도 제대로 된 질문조차 받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라고 했던 자료 자체를 전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 줄행랑을 쳤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여가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쓸 수 없다라고 자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의심들, 질문들을 토대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근거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자리를 피해갔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행랑이었다라면서 그럴 거면 사퇴하셔라라는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밤 상황이거든요. 11시 정도에 되는 상황이고 결국 1시에 정해가 된 상황인데 일단 청문회가 시작됐던 오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야당 이 코인 받기 위해 어뷰징했다. 그리고 김행 장관의 답변은 난 코인쟁이 아니다였는데 이 코인 관련한 문제, 뭐 주식 파킹한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어제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스티밋에 넣고요. 스티밋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회사는 코인을 스티밋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내역 공개하세요. 네, 아니 없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공개를 합니까? 다음 그리고 넘겨주시면.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 번 적 이걸로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시라고 했어요. 한테 매각했다는 것은 모든 회사들이 예를 든다면 경영상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로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맞지 않고요. 네.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통정매매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누적 적자가 12억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본부장님, 했냐면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적자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백지신탁으로 넘길 걸 그랬다. 이런 주식 매각 절차나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네. 예,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 주식 파킹 논란에 공세를 집중을 했는데요. 이 조 부위원장님, 예. 어제 답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제도는 무슨 그 회사가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뭐 상장회사이고 비상장회사이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상장회사이고 매각이 용이하다면 백지신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팔면 돼요. 그냥 상장회사 우리 거래하는 주식시장에 올려가지고 팔면 됩니다. 예. 근데 비상장회사이고 잘 팔리지 않으니까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치평가 이후에 그거를 매각하도록. 근데 본인이 그걸 가치평가하고 하면은 적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탁사에게 백지신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지신탁을 받은 신탁사가 예. 적정한 가격에 매각을 시도해보고 매각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각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리고 인기가 맞춰졌다. 그럼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무슨 만약에 주식이 어디로 넘어간다고 갑자기 경영이 망가집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백이에요. 뭐냐면 본인이 대변인을 하면서도 사실상 경영에 관여해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입니다. 저 답변이요. 그럼요. 오히려 만약에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진들이 알아서 경영하고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예. 만약에 그게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팔고 회사가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식을 팔고 회사가 망한다는 건 뒤에서 자기가 봐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렇게 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혹여 100억 원대 넘는 주식 가치 앙등을 시도한 거 아니냐. 예.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법에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들을 그리고 그 이유조차도 정말 부적절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정말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부적절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면요. 이번에 매일경제인데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발탁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김행 후보자 뭐라고 답변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다는 지금 질의도 하시고 또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결탄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그 월단의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죠. 저 월단의 회원 아닌데요? 왜 아닌 거 아닙니다. 네, 월단의 회원도 아닌데 월단의 회원은 60년대생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0년대 이상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월단의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월단의 회원이고 김건희 여사도 월단의 회원. 예, 정말 공방 치열한데 장희찬 최고위원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친분 문제,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제가 저희 사실무근이다. 당 최고위원으로서도 확인해봤는데 당연히 김행 후보자가 추천받고 지명된 데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추천이나 영향력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이슈만 생기면 전부 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려는 좀 못된 습관이 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과거 전시 기획자로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시에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이 코바나에서 기획했던 마크 로스코 전시 같은 경우는 예. 그 해에 대한민국에서 열린 모든 전시 중에 관람객이 제일 많이 들었던 전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전시 기획자였고 성공적인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 예.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언론 사이트 사주이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도 기자였죠. 예. 이런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나 사회 지도층들이 그런 유명 전시를 찾아서 사진 찍고 전시회 같이 보는 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외에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양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월단의 회원이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다가 회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이가 많아서 회원이 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나이 가지고 또 인신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방금 말한 내용도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이로 인신공격으로 연결되는 검증은 우리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보기 원하는 방식의 검증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야당의 지적 중에서 뭐 자료 제출 많이 해라 하는 것 등은 여야가 바뀌면 늘 똑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지난 정부 때 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데는 아예 증인이 0명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증인 1명도 합의를 안 해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야당일 때도 이 장관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나 합의해주는 증인이나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너무 근거 없이 맥락 없이 대통령 배우자를 연결지어서 비판을 하거나 예.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갑자기 방금 전까지 본인이 회원 맞잖아요 소리치던 양경숙 의원이 나이가 많아서 안 된 거잖아요. 이런 수준 낮은 비판을 청문회에서 보고 싶은 국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저질 보도가 언론 현실, 이 김행 후보자 발언 논란입니다. 이 얘기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김 후보자가 운영했던 인터넷 매체 여기에서 선정적인 보도를 양산했다라는 용해인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 후보자가 그게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 부의장님, 이거 보면 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자기가 창업하고 경영한 언론사가 성차별적이고 2차 가해성 기사를 남발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언론까지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동의하시나요? 예,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기 충분한 발언이었죠.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런 저질 보도를 다 하는 것처럼 그 시기에 대부분의 언론들을 모두 다 평가절하했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부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용해인 의원이 실제로 보여줬던 위키트리 당시의 기사들 내용들을 보면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요. 또 성을 상품화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헤드라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폭행의 피해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이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담은 기사들을 계속 또 송출을 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도 어제 아마 청문회장에서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도 교묘하게 헤드라인에 담아서 클릭수를 늘려갔어요. 결국 클릭수 장사를 통해서 어떤 언론사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좋습니다. 뭐 본인이 그 당시에 그런 저질 보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용인했고 그런 언론사의 기조를 만들어냈던 대표자 그룹의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의 어떤 성상품화의 문제를 막아내고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여성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의 자리에 예. 그런 일들을 실제로 앞장섰던 위키트리라는 언론사의 대표 자리에 있었던 분을 앉힌다? 그 자체가 역설이고요. 국민들이 볼 때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일 겁니다. 뭐 단순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런가 하면 어제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적 없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네, 의사 전달 됐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은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예, 뭐, 야, 예의 좀 지켜. 뭐 이런 반말들.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 청문회장이라 하면은 고성과 반말 익숙하긴 합니다만 김민수 대변인님, 국민 입장에서 이게 익숙한 게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제 청문회장에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는 국민들께서 별도로 심판해야 되고 저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다시 한번 의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예전에 지금 이제 뭐 7, 80년대 정말 청문회장에서 저런 발언들을 가감없이 할 수 없던 시대에 했던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나 지금 벌써 이게 3, 40년이 지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발언을 상가해야 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어떤 발언이든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성을 쓴다거나 굳이 욕설까지 쓴다거나 하는 것들 국민들 앞에 적절치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할 기회는 정상적으로 주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뭐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한테도.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마치 이제 내 전투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든가 내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식을 세게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형태로 청문회장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청문회장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리로 이용하지 말고 진짜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적절한 질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국민들께서 어제도 주변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개그 프로보다 웃기다고. 근데 지역에서 도움은 됩니까?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면?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 그리고 이제 공천을 앞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 전투력 있어요를 보여주는 장을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인상 찌푸러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